아저씨 왜 어르신에게 행패야? 야, 너 뭔데 나한테 이래? 오후 1시 30분 점심시간이 막 지난 시각입니다. 동네 종합병원 1층 대기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 번호표를 만지작거리는 바스락거림. 병원 특유의 긴장감이 공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는 주로 노인들이 앉아 계십니다. 지팡이를 옆에 세워둔 할머니, 휠체어에 앉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는 할아버지, 진료 카드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분들. 이곳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아픈 몸들이 모이는 곳이고 마음까지 약해지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입구 쪽에서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 들어섭니다. 덩치 큰 남자 하나 목덜미까지 올라온 문신, 굵은 팔뚝, 거친 숨소리 접수 창고 쪽 줄을 훑어보며 얼굴을 찌푸립니다. 사람들이 너무 느리게 움직인다는 표정입니다. 발끝으로 바닥을 탁탁 치고 혀를 차는 소리. 그것만으로도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대기실 한쪽 구석, 평범한 후드티와 운동화를 신은 젊은 여성이 물병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딱히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게 단단합니다. 마치 어디까지 넘어가면 안 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눈빛입니다.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 여성이 현직 707 특수임무단 상사라는 것을, 그리고 이 대기실에서 벌어질 일이 곧 동네 전체를 바꿀 소문이 될 거라는 것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시면 진심을 담아 건강과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시간은 천천히 흐릅니다. 접수 창구 앞 한 할머니가 천천히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허리가 굽어 있고 무릎이 잘 안 꺾입니다. 작은 가방을 가슴에 꼭 안고 진료 카드를 찾느라 손이 떨립니다. 그 모든 움직임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민폐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하지만 뒤에 선 덩치 큰 남자는 그걸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해할 생각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작게 욕설이 새어나옵니다. 할머니의 등 뒤에서 압박하듯 서 있습니다. 남자의 어깨가, 팔꿈치가 할머니 쪽으로 거칠게 밀려 들어갑니다. 할머니의 몸이 휘청입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종이들이 흩어집니다. 진료 예약서, 약 처방전, 검사 결과지 하얀 종이들이 바닥에 펼쳐집니다. 대기실이 얼어붙습니다. 작게 탄성이 새어나오고 누군가는 숨을 삼킵니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못합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밀침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찾아오는 침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순간 폭력은 가능한 일이 되어버리니까요. 할머니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더 굽었고 손은 더 떨렸습니다. 누군가는 도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 누군가가 되기에는 모두가 너무 겁이 났습니다. 대기실엔 사람이 많았지만 움직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 화면으로 시선을 박아 넣었고 누군가는 안내문을 읽는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시비가 붙는 게 두려웠던 거죠.
그때 젊은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았고 과장된 움직임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가장 먼저 할머니 쪽으로 갔습니다. 남자를 혼내기보다 할머니를 먼저 지키려는 걸음이었죠. 그녀는 할머니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놀라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한 장씩 주워 할머니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모아두었습니다. 할머니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아주 살짝 팔꿈치 쪽을 받쳐주기도 했죠. 그 모습이 대기실의 공기를 조금 바꿨습니다. 누군가의 숨이 풀렸고 누군가의 눈빛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었는데도 그 작은 움직임이 허락이 되었던 겁니다. 이곳에서 폭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허락이요. 남자는 한 번 밀쳤으면 끝낼 법도 했는데요.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가 진짜 위험했던 이유는 미안함이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거칠게 굴었습니다. 할머니가 서류를 주우며 잠깐 앞으로 몸을 숙였을 때 남자는 그 틈을 치워야 할 장애물처럼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할머니 앞쪽의 서류를 툭 차듯 발을 움직였습니다. 흩어진 종이가 더 멀리 밀려갔죠. 그 장면에 대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나 봤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였으니까요. 약한 사람을 더 약하게 만드는 아주 비열한 행동이었죠. 그때 젊은 여성이 한 번 더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할머니 쪽이 아니라 남자와 할머니 사이에 선을 그을어 섰습니다. 몸으로 길을 막는 게 아니라 공기로 경계를 세우는 방식이었죠. 여성은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큰 소리는 또 다른 공포가 될 수 있으니까요. 대신 그녀는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어르신을 밀치셨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류를 발로 차셨고요.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언제? 14시 27분경 접수 창구 3번 앞에서요. 여성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CCTV 세대가 이 공간을 비추고 있고 증인은 최소 12명 이상입니다. 남자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여성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어르신은 허리 수술 이력이 있어 보이고 균형 감각이 약한 상태입니다. 방금 밀침으로 인해 넘어질 뻔하셨죠. 만약 넘어지셨다면 고관절 골절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할머니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허리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으셨던 거죠. 여성은 감정을 섞지 않고 사실만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폭행죄는 성립됩니다. 상해 미수로도 볼 수 있고요. 게다가 병원은 공공장소이자 취약계층 보호구역입니다. 가중처벌 대상이죠. 남자가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빛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는 피하던 시선이었는데 이제는 보고 있다는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는 게 보였습니다. 또 다른 여성이 간호사 쪽으로 다가가 무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처음으로 주변을 제대로 둘러봤습니다. 자기가 지배하던 공간이 아니라 자기를 경계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뭐야, 이거?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여성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르신께 사과하시면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선을 넘으시면 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 말투는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대기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순간 남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처음엔 더 크게 나가려는 듯 했습니다. 몸을 조금 앞으로 내밀고 턱을 들었죠. 야, 너 뭔데 나한테 이래? 목소리에 힘을 주려 했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성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한 어르신을 보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남자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위협하려는 움직임이었죠. 하지만 여성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세가 더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심이 낮아지고 어깨가 자연스럽게 펴졌습니다. 싸우려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지키려는 자세였습니다. 그게 남자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싸움을 걸면 맞받아칠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자리를 지킬 사람이었으니까요. 남자의 기세가 미세하게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남자가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대기실 어딘가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이에 의자 쪽으로 안내받았고 병원 자원봉사자 한 명이 물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대기실이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가려는 흐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 흐름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뜻대로 흔들리지 않는 공기라는 게요. 에휴, 요새 세상 참 살기 힘들어.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늙은이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 아무도 모르나 봐, 그 말에. 대기실 분위기가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이었으니까요. 여성의 눈빛이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어르신이 밀려서 다칠 뻔한 상황에서 피해를 본 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게 왜 이렇게 느려? 병원이면 미리 준비해서 오든가. 아프면 집에 있든가. 왜 멀쩡한 사람들 시간 빼서? 그 말에 할머니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처럼요. 여성은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듯 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왜 죄송해 하셔야 하는데요? 아픈 사람이 병원에 오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느린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기다리지 못하는 게 문제죠.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이거 봐. 내가 지금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끊어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2차 가해죠. 이것도 기록에 남겠네요. 남자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떨리는 주먹이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그 주먹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피하지도 긴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먹을 주셨네요. 여성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폭행 의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CCTV에 다 담기고 있고요. 이 여자는 자신의 모든 행동을 정확히 법적 언어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으로 덤비는 게 아니라 현실로 대응하는 사람이었죠. 그게 남자의 계산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남자는 체면을 잃기 싫어했습니다.
이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고 누군가는 분명히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물러나면 완전히 진 것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가 다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병원이 참 웃기네. 진짜 환자 보호한답시고 아무나 다 끼어들고 너 여기 직원이야? 아니면 뭐야?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할머니 쪽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셨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얼굴색은 조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그 침묵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돌려 남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과 대화할 이유가 없어서요. 지금 필요한 건 어르신께 드릴 사과입니다.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여성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참을성이 바닥난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정리하려는 듯한 숨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성이 차분하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7분경 이곳 접수 창구 3번 앞에서 당신은 고의로 70대 여성 어르신을 밀쳤습니다. 그로 인해 어르신은 넘어질 뻔했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뒤 당신은 사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발로 차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피해자인 어르신을 비난하며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증인이 12명 이상, CCTV 영상 3대, 그리고 현재 최소 2명이 휴대폰으로 녹화 중입니다. 여성이 끊어 말했습니다. 남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더 이상 말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에 선 것처럼 모든 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성이 덧붙였습니다. 병원은 의료법 제12조에 따라 환자 안전 보호 의무가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노약자에 대한 폭력은 가중처벌 대상이고요. 원하시면 지금 즉시 경찰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남자가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본능적으로 출구를 확인한 겁니다. 하지만 이미 보안 요원 2명이 상황을 지켜보며 서 있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이 상황을 인지한 거죠. 남자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앞에는 물러서지 않는 여성, 뒤에는 보안 요원, 남자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조차 힘이 없었습니다. 여성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세요. 진심으로요. 그럼 이 일은 여기서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선을 넘으시면 저도 더 이상 선택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남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 남자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고 턱을 실룩거렸습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보였습니다. 남자가 결국 말했습니다. 그냥 사과하면 되는 거 아냐?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으로요. 남자가 할머니 쪽으로 어색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았고 목소리는 여전히 불만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해주세요. 남자가 화들짝 돌아봤습니다.
여성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남자의 얼굴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방금 그 사과는 진짜가 아니었다는 걸. 남자는 결국 한 번 더 할머니를 봤습니다.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밀쳐서 놀라셨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처음으로 자기 행동을 마주했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조심하세요, 아드님. 그 순간 대기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너무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밀친 사람에게도 아드님이라고 불러주는 그 마음이요. 여성은 그제야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에게 한 말인지 할머니에게 한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남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대기실 사람들은 동정하는 시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억하겠다는 시선이었습니다. 남자가 완전히 사라지자 대기실에 작은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박수를 쳤고 그 소리에 몇 명이 더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성은 당황한 듯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하지만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르신께서 죄송해 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간호사 한 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어요. 혹시 어디 소속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병원 측에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여성이 잠깐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입니다. 현역 상사고요. 하지만 오늘은 개인 일정으로 온 거라. 그 말에 대기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사람들은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저렇게 침착했는지, 왜 흔들리지 않았는지, 왜 상황을 저렇게 정확히 파악했는지요. 간호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휴가 중이신데 이런 일까지. 여성이 손을 저었습니다. 군인이든 아니든 누구나 해야 할 일이었어요. 다만 제가 조금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뿐이고요. 그 말에 사람들은 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위를 내세운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킨 거였다는 걸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여성은 자리로 돌아가 다시 앉았습니다. 물병을 들고 조용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대기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조금 더 배려하기 시작했고 누군가 느리게 움직여도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따뜻한 물을 마시며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원봉사자 한 분이 조용히 함께 앉아 계셨죠. 대기실은 다시 느리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느림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지켜준 시간이었으니까요. 남자가 대기실을 나간 뒤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젊은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상사 그 단어가 대기실에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죽였고 누군가는 감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흥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실례지만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707이면 정말 그 부대 맞나요? 여성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개인 일정으로 온 거예요. 병원 진료 받으러요. 중년 남성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다르네요. 아까 그 침착함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성이 조금 민망한 듯 손을 저었습니다.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제복 벗으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침착함, 흔들리지 않는 자세, 정확한 상황 판단,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를 지키려는 마음, 그 모든 게 평범하지 않았으니까요. 대기실 뒤쪽에서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사람이 진짜 있구나. 영화에서만 보던 건데.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처음 봐, 여자 특수부대원. 진짜 멋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두 사람은 여성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겁이 났는지 엄마 뒤에 반쯤 숨어 있었습니다. 저기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이 군인이 되고 싶대요. 혹시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성이 아이를 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겁은 났지만 눈을 반짝이며 여성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인이 되고 싶구나. 아이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진짜 멋있었어요. 여성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군인은 멋있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뭔지 알아?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지키고 옳은 것을 지키고 그게 군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야. 아이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입을 살짝 벌린 채 여성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키우는 거야. 누군가를 때려 눕히려고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내려고. 오늘 할머니처럼 약한 사람이 괴롭힘 당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힘이야.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오늘 할머니처럼 약한 사람 지킬래요. 그래서 군인 될 거예요. 여성이 아이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좋은 마음이야. 하지만 군인이 아니어도 사람을 지킬 수 있어. 선생님도 경찰관도 소방관도 그냥 착한 사람도. 중요한 건 직업이 아니라 마음이야. 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도 지금 할 수 있어요? 여성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친구가 괴롭힘 당하면 도와줄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자리 양보할 수도 있고 그것도 다 지키는 거야.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저 오늘부터
사람 지킬래요. 여성이 아이와 주먹을 톡 부딪혔습니다. 약속이야 좋은 사람이 될 거지. 아이의 엄마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가 정말 좋은 걸 배웠어요. 평생 기억할 것 같아요. 여성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할머니께서 더 큰 걸 보여주셨으니까요.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뭘 보여줬다는 걸까요? 여성이 할머니 쪽을 봤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물을 마시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밀친 사람에게도 아드님이라고 부르시며 조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진짜 강한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요. 저는 지킬 수 있었지만 할머니께서는 용서하실 수 있었으니까요. 대기실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동정이 아니라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옆에 앉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저 할머니 정말 대단하셔. 누군가가 다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할머니를 향한 박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향한 박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를 향한 존경과 감사의 박수였습니다. 할머니는 눈가가 붉어지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는 그냥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번호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부축해드렸습니다. 일어서는 할머니의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아직 완전히 안심하지 못한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진료실로 들어가기 전 한 번 더 여성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는 감사였습니다. 여성도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수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할머니가 진료실로 들어가자 대기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번호가 불리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뭔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더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걸어도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고 휠체어가 지나갈 때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줬습니다. 누군가 서류를 떨어뜨리면 다른 사람이 주워주었고 누군가 번호표를 못 찾으면 옆 사람이 도와주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분명한 변화들이었습니다. 여성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손에 든 물병을 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긴장했었습니다. 침착해 보였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만약 남자가 정말로 폭력을 썼다면, 만약 상황이 더 악화됐다면, 만약 주변 사람들이 남자 편을 들었다면,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혼자 두고 모른 척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게 군인이든 아니든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113번 환자분, 정형외과로 오세요. 여성의 번호가 불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존경과 감사가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작게 손을 흔들었고 한 아저씨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여성은 작게 미소 지으며 사람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한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참 괜찮네. 특히 저런 사람들. 옆에 앉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그나마 살만한 거지. 우리도 옛날엔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았는데 반성하게 되네. 대기실 한쪽에서 보안요원 2명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분 진짜 대단하더라. 저렇게 침착하게 상황 정리하는 거 처음 봤다. 우리도 배워야 할 것 같아. 다른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특수부대는 다르네. 근데 우리는 왜 나서지 못했지? 한 요원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직원이잖아. 자칫하면 병원이 책임질 수도 있고 그래서 망설였어. 근데 생각해보니 그게 핑계였던 것 같아. 그래도 미안하더라. 일반인이 나섰는데. 우리는 망설였으니까. 다른 요원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우리가 먼저 나서자. 그게 우리 일이니까. 월급 받는 만큼은 해야지. 둘은 다짐하듯 주먹을 맞부딪혔습니다. 그날 이후 보안 요원들의 순찰이 더 강화됐습니다. 특히 대기실 쪽을 더 자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대기실을 나간 남자는 병원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라이터를 3번이나 긁어야 불이 붙었습니다. 담배 연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뭐였지, 방금? 자신이 왜 저렇게 당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런 여자 하나쯤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는데, 아니, 평소 같으면 저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분위기만 잡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비켜줬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뭔가가 달랐습니다. 그 여자는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서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느낌. 그 앞에서는 자신의 폭력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남자는 벽에 기대어 담배를 피웠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원 앞 공원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산책하는 노인들, 벤치에 앉아있는 환자들, 휠체어를 미는 보호자들, 그들을 보니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할머니도 누군가의 엄마였겠지. 누군가의 할머니였겠지. 나도 언젠가 저렇게 늙겠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가 욕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그 욕은 여자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왜 할머니를 밀쳤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참을성이 없었지? 왜 항상 화가 나 있지? 처음으로 자기 행동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할머니가 넘어질 뻔한 순간 주변 사람들의 놀란 표정,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차가운 시선들. 다
다 자기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담배를 버리고 다시 한번 병원 건물을 봤습니다. 들어갈까? 다시 들어가서 할머니께 제대로 사과할까? 진심으로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있을 것 같았고 보안 요원들도 자신을 기억할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렇게 쫓겨나듯 나온 사람이 다시 들어간다는 게 창피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떨구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처음 들어올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세등등하게 들어왔지만 초라하게 나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도 힘이 없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그를 지켜보던 경비원 한 분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안에서 뭔 일 있었나? 얼굴이 왜 저래? 완전 풀 죽었는데? 옆에 있던 다른 경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뭔가 혼났나 봐. 쫄아서 나가는 거 봐. 아까 들어갈 땐 어깨에 힘 잔뜩 주고 들어갔는데. 첫 번째 경비원이 웃었습니다. 병원에서 잘난 척 하다가 혼났나 보지. 요즘은 함부로 못해 다 CCTV에 찍히고 사람들이 바로 신고하니까 두 사람은 남자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각자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병원은 계속 돌아갔고 사람들은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1층 대기실에서 벌어진 일은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병원 구내식당에서 간호사 몇 명이 모여 앉았습니다. 야, 너 오늘 1층 대기실 소식 들었어? 응. 무슨 일인데? 조폭 같은 놈이 할머니 밀쳤대. 헐, 진짜? 그래서 어떤 여군이 나타나서 완전히 제압했대. 여군? 응, 707 특수부대 상사래. 헐, 그게 진짜야? 응, 내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아래층 선배들이 다 봤대. 완전 멋있었대.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침착하게 상황 정리했대. 간호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병원에 그런 일이. 근데 그 할머니는 괜찮으셔? 응, 다행히 다치진 않으셨대. 놀라셨겠다. 그러게. 근데 그 여군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나 같으면 무서워서 못 나섰을 것 같은데.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2층 내과 진료실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오늘 1층에서 대박 사건 났대요. 뭔데? 조폭이 할머니 밀쳤는데 특전사가 나타나서 제압했대요. 진짜? 병원에서? 지금 난리예요. 다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의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근데 환자분들은 다 괜찮으시고? 네, 다행이요. 그 할머니도 놀라시긴 했는데 다치진 않으셨대요. 다행이네. 그래도 조심해야겠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이야기는 점점 부풀려지기도 했습니다. 3층 정형외과 대기실에서 한 환자가 말했습니다. 야, 너 들었어? 아까 1층에서 칼 들고 난동 부린 놈 있었대. 옆 사람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 칼? 진짜? 응. 그래서 특수부대가 출동했대. 하지만 곧 다른 사람이 정정했습니다. 칼은 없었어. 그냥 조폭 같은 놈이
할머니 밀친 거래 글에서 우연히 거기 있던 707 부대원이 나선 거고, 아, 그렇구나. 그래도 대단하긴 하네 하지만 핵심은 같았습니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던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그 제대로 된 사람이 끝까지 할머니를 지켰다는 것. 병원 약국에서 약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오늘 병원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요? 다들 뭔가 얘기하고 있고 환자 한 분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못 들으셨어요? 1층에서 엄청난 일 있었어요. 약사가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환자는 신이 나서 아까 들은 이야기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폭 같은 남자가 할머니를 밀친 일, 젊은 여성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한 일, 그리고 그 여성이 707 특수부대 상사였다는 것까지. 약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영화 같네요. 그런 분이 계셨다니 우리 병원에. 환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들으면서 진짜 감동받았어요. 요즘 이런 사람 보기 힘든데. 약국을 나선 환자는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진짜 신기한 일 봤어요. 이야기는 계속 퍼졌습니다.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단골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큰일 났어요. 뭔데요? 병원에서 조폭이 할머니 밀쳤대요. 어머, 그래서요? 어떤 여군이 나타나서 혼내줬대요. 707 특수부대래요. 우리 동네에 그런 분이 사세요? 그런가 봐요. 휴가 중이었나 봐요. 동네 곳곳에 그날의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저녁 무렵 동네 작은 식당에서 몇몇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소주와 안주가 차려진 테이블에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오늘 종합병원에서 대단한 일 있었대. 응, 나도 들었어.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 완전 난리였대. 우리 동네에 그런 여군이 살아? 휴가 중이었나 봐. 아무튼 멋있다. 한 아저씨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 다들 똑똑하고 강해.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지 여자가 특수부대라니.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근데 그게 좋은 거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세상이 안전해지는 거니까. 우리 딸도 저렇게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또 다른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근데 그 조폭놈은 어떻게 됐대? 그냥 쫓겨났대. 경찰 신고는 안 했대. 할머니가 괜찮다고 하셔서. 할머니가 참 착하시네. 식당 주인이 밑반찬을 가져오며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우리 단골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그 할머니가 진짜 착하시대요. 밀친 놈한테도 아드님 하면서 조심하라고 했대요. 사람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대단하시네. 나 같으면 못 그랬을 거야. 화나서 경찰 바로 불렀을 듯. 또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걸 그 자리에서 하시다니.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여군분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보통 사람 같으면 모른 척 했을 텐데. 요즘 다들 남의 일엔 관심 없잖아. 그분은 진짜 대단하신 거야. 그날 밤 동네 맘카페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 오늘 종합병원에서 일어난 일 실화. 안녕하세요, 맘들. 오늘 오후에 우리 동네 종합병원 1층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조폭 같은 남자가 할머니를 밀쳤어요. 할머니가 넘어질 뻔하셨고 서류도 다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남자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더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젊은 여성분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정말 침착하게요. 나중에 알고 보니 707 특수부대 현역 상사셨대요. 진짜 멋있었어요. 우리 아이도 그 모습 보고 감동받았어요. 엄마,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세상이 그나마 안전한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왠지 든든하네요. 댓글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헐 대박 나도 들었어요. 소문 진짜 빠르네 키읔키읔. 그 할머니 괜찮으신 거죠? 707이면 진짜 최정예잖아요. 우리 동네에 그런 분이 사시나 봐요. 자랑스럽다. 근데 그 조폭은 어떻게 됐대요? 그냥 쫓겨났대요. 할머니가 신고 안 하셨대요. 할머니 참 착하시네. 저 같으면 바로 신고했을 듯. 그래도 본때는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미 충분히 창피당했을걸요. 다시는 그러지 못할 듯 글은 계속 공유됐고 이야기는 더 넓게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출근한 직원들도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간호부장이 아침 조회에서 말했습니다. 어제 1층에서 있었던 일 다들 알죠? 간호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호부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더 신경 써야겠어요. 대기실에서 저런 일 생기지 않게 보안 요원들과도 협조해서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진료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죠. 간호사들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실에 추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환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 이곳은 아픈 분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세요.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에게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큰 소리나 욕설은 다른 환자분들께 불편을 드립니다. 폭언, 폭행 시 즉시 경찰에 신고 조치됩니다. CCTV가 24시간 작동 중입니다. 우리 모두가 환자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종합병원장. 보안 요원들의 순찰도 강화됐습니다. 특히 대기실 쪽을 30분마다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기실에서 함부로 구는 사람이 확실히 줄어든 것입니다. 어제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여기서 함부로 했다간 707 특수부대가 나타날지도. 물론 웃긴 생각이었습니다. 매번 특수부대가 나타날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생각의 변화였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누군가 나설 수도 있다. 그런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한 젊은 남성이 대기실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벌써 1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간호사가 당황하며 설명하려 했습니다. 응급 환자가 들어와서 진료 순서가. 그때 옆에 있던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젊은 양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여기는 병원이야. 응급 환자 먼저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도 다 기다리고 있네. 젊은 남성이 돌아보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선 다 같이 기다려야 해요. 우리도 급한데 참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이해하고 기다려야지. 여기서 더 하면 안 되겠다. 젊은 남성은 입을 다물고 다시 앉았습니다. 귀가 빨개진 채로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다들 아프니까. 이해하고 살아야지. 옆에 앉은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톡 쳤습니다. 당신도 젊었을 땐 그랬잖아. 병원에서 소리 지르고 그랬으면서. 할아버지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옛날 일이잖아. 주변에서 작은 웃음이 퍼졌습니다. 대기실의 분위기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사람들은 다시 평화롭게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서류를 떨어뜨리면 다른 사람이 주워주었고, 누군가 길을 찾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안내해 주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걸어도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고, 아이가 울어도 사람들은 이해하며 기다렸습니다. 대기실은 조금씩 더 따뜻한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번호표를 받으며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난번 그 일이 있었던 곳, 지난번 그 여성이 자신을 지켜줬던 곳,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병원에 오는 게 덜 무서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당당해졌습니다. 나는 느려도 괜찮아. 아파서 천천히 걷는 건 잘못이 아니야.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손수 만든 약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성껏 만들고 예쁘게 포장한 약과였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지. 돈을 드리자니 실례일 것 같고, 선물을 사자니 뭘 좋아하실지 모르겠고, 고민 끝에 할머니는 직접 약과를 만들었습니다. 정성껏 마음을 담아서 손이 떨려서 모양이 조금 이상했지만 할머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 할머니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그 여성이 오늘도 올까?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차례가 되어 진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대기실에는 여전히 그 여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조금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인이시니까 바쁘시겠지. 혹시 다른 곳으로 배치되셨을 수도 있고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약국에 들러 약도 타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후드티와 운동화. 손에는 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그 여성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가씨, 할머니는 목소리가 너무 커진 것 같아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여성이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두 사람은 대기실 한쪽에서 만났습니다. 할머니가 여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 나 기다렸어요. 오늘도 오실까 해서. 혹시나 해서 매일 왔어요. 여성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부대 일이 바빠서. 자주 못 와요. 한 달에 한 번 정기 검진 때만.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쁘신 거 알아요. 나라 지키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근데 오늘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맛은 보장 못하지만. 마음만 받아주세요. 여성이 봉투를 받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너무.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할머니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한테는 당연한 일이었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정말 큰일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내가 많이 달라졌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병원 오는 게 무섭지 않아요. 사람들이 날 밀어낼까봐. 항상 조마조마했는데 이제는 당당해요. 느려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다 아가씨 덕분이에요. 여성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할머니 여성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약과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예쁘게 만들어진 약과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할머니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힘든 거 아니에요. 아가씨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모양은 좀 이상한데 맛은 괜찮을 거예요. 여성은 약과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가 고마웠습니다. 할머니, 요즘 괜찮으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병원 오는 것도 이제 덜 무섭고요. 그날 이후로 사람들이 더 친절해진 것 같아요. 접수 창구에서도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하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더 잘 챙겨주시고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에요, 할머니. 앞으로도 당당하게 다니세요. 느려도 괜찮아요. 아프신 거니까요. 누구도 할머니를 재촉할 권리 없어요.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도 부대에서 조심하고요. 다치지 말고요. 나 같은 할머니가 아가씨 걱정하는 거 웃기죠? 여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걱정해 주시는 거. 저도 조심할게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포옹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몸이 여성의 품에 안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미소 지었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대기실 한쪽에서 한 젊은 여성이 사진을 찍으려다 멈췄습니다. 이 순간은 그냥 기억으로 남기자. 사진으로 찍으면 오히려 이 감동이 사라질 것 같아 그녀는 휴대폰을 내리고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와 여성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걱정하는 이야기를. 아가씨, 밥은 잘 드세요? 부대에서 밥 잘 나와요? 여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먹어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도 약 잘 드세요.
정기적으로 병원도 오시고요. 날씨 추워지니까 조심하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약국으로, 여성은 진료실로. 하지만 그들의 마음엔 따뜻한 무언가가 남았습니다. 고마움, 존중, 그리고 연대 대기실 한쪽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이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지난번 그분 아닌가? 옆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조폭한테 밀렸던 할머니. 그리고 저 여성분이 그날 나섰던 분이고요. 중년 남성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다시 만났네, 인연이 있나 봐. 참 보기 좋다. 그날 이후로도 병원 대기실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더 배려했고, 노인들은 더 당당하게 자신의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다른 누군가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이 보여준 용기가, 할머니가 보여준 용서가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그 씨앗은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병원 대기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실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픈 사람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보호자들. 대기실은 여전히 느리게 흐릅니다. 하지만 그 느림은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한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갑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성이 자연스럽게 기다립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을 열어 할아버지가 먼저 지나가도록 합니다. 할아버지가 자리에 앉자 젊은 남성이 다가가 떨어진 모자를 주워줍니다. 할아버지, 이거 떨어지셨어요. 할아버지가 고맙다며 손을 흔듭니다. 고맙네, 젊은이. 요즘 젊은이들 참 착하네. 젊은 남성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거죠. 이런 풍경이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대기실 곳곳에서 작은 배려가 일어납니다. 휠체어를 미는 것을 돕고, 번호표를 받는 것을 도와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모습들. 그날 이후로 이곳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한 신입 간호사가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여기 대기실 분위기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다른 병원보다 사람들이 더 친절한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선배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맞아. 여기엔 특별한 이야기가 있거든. 몇 달 전에 대단한 일이 있었어. 선배는 그날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줬습니다. 조폭 같은 남자, 밀린 할머니, 그리고 나타난 707 특수부대 상사. 신입 간호사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영화 같아요. 그분 아직도 오세요?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봐. 한 달에 한 번. 정기 검진 때 오시는 것 같던데. 여전히 평범한 옷 입고 조용히 다니시더라. 근데 뭔가 달라. 그냥 있어도 든든한 느낌? 아우라가 있어. 신입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돼요. 그런 분이 계시니까. 이곳이 안전한 거네요. 선배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분이 항상 계셔서가 아니라 그분이 보여준 게 사람들 마음에 남아서. 안전한 거야.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환자분들한테 항상 친절하고 약한 분들 더 챙기고. 신입 간호사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그분처럼요. 그날 오후
707 특수부대 상사였던 그 여성이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번호를 기다리는데 옆에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앉았습니다. 아이가 여성을 보며 엄마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언니 멋있어 보여.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네. 조용히 앉아 있는데도 뭔가 든든해 보인다. 저런 사람 되고 싶다. 여성은 그 말을 듣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옷, 평범한 모습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약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여성은 군부대로 돌아갔습니다. 휴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부대 후임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상사님, 다녀오셨어요? 휴가 잘 쉬셨어요? 여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쉬었어. 근데 좀 특별한 일도 있었어. 후임들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여성은 그날의 일을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병원 대기실, 할머니를 밀친 남자, 그리고 자신이 나선 일. 후임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상사님, 멋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어. 군인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이어서 해야 하는 일이었지. 후임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무섭지 않으셨어요? 그 남자 덩치 크고 무서웠다며요? 여성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 솔직히 근데 더 무서운 건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였어. 할머니가 혼자 그 무서움을 견디는 거. 그게 더 무서웠지. 후임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성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가 뭔 것 같아? 싸우려고. 후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지키려고요. 여성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지키려고.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쓰느냐가 중요한 거야. 우리 힘은 약한 사람을 지키려고 있는 거지, 강한 척 하려고 있는 게 아니야. 명심해. 후임들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여성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준 약과 봉투가 옆 사물함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성은 그걸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시길,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의미가 있었는지,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꿨는지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그날 대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작은 용기를 얻었다는 것, 그리고 그 용기는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 여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훈련이 있었습니다. 힘든 훈련이겠지만 이제 그 의미를 더 확실히 알았습니다. 지키기 위한 훈련, 약한 사람들을 위한 힘. 그게 진짜 강함이라는 것을 병원 대기실은 오늘도 느리게 흐릅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대기실 안은 따뜻합니다. 하지만 그 느림 속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걸어도, 아이가 울어도, 누군가 실수를 해도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이해합니다. 배려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자신도 느려질 수 있다는 것을, 언젠가 자신도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누군가 나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조용한 자리에서 지켜낸 작은 존엄입니다. 병원 대기실 같은 곳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의 용기가 모두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그 봄날의 병원 대기실에서도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용기가, 누군가의 배려가, 누군가의 존중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병원 대기실은 느리게 흐르지만 그 느림 속에는 존엄이 있습니다. 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용기가 지켜낸 희망이. 그 희망은 오늘도 이 대기실 어딘가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런 순간을 마주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당신도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는 특별한 사람만 가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